워크숍에서 끝내고 왜 지금은 퀸즐랜드에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질문도 받았었고, 왜 제가 그 지역 이동을 했느냐면, 때는 바야흐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워낙 빅토리아에 사람이 많았고, 그 자동차 학교에 자동차 학교 숫자도 워낙 많아요, 그 주 자체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졸업한 유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자꾸 다른 주로 보내려고 빅토리아가 굉장히 까다로운 주정부 후원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 5점의 가산점을 더 받는다는 게 그 5점, 10점 사이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원자들이. 근데 그 중에 5점이라는 건 진짜 큰 점수여가지고 저는 빅토리아에서 받을 수 없다면 나 빅토리아를 나가겠다라고 된 거예요. 고용주 후원을 이제 해줄 테니까 스폰을 들어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나누던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지역 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오피스를 찾아가죠.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나마저 그 노력을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일단은 가보겠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두려웠는데 일단은 가보겠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술 심사를 그 멜번 워크숍에서 끝내고 왜 지금은 퀸즐랜드에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질문도 받았었고, 저를 여전히 멜번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현재는 지금 퀸즐랜드에 있고, 왜 제가 그 지역 이동을 했느냐면, 때는 바야흐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저는 사실은 그 자동차 학교를 입학하고 뭐 기술 심사를 통과하고 영어 점수를 받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주권 여정을 감에 있어서. 근데 하나는 독립기술 이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독립적인 거야. 내가 가진 뭐 내 나이, 내 영어, 내 뭐 학력, 경력 뭐 이런 것들로 모두 이제 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주 후원을 받아서, 스폰서십을 받아서 일정 기간 그 고용주 아래서 일을 해서 영주권을 가는, 크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이 둘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이 독립기술 이민은 워낙 어려워요. 일단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호주 이민 중에서 뭐 한국 사람만 영주권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호주 영주권을 갖고 싶어 하고, 또 호주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주 전 세계 밖에 이 글로벌 전 각국에서 어플라이를 하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 그래서 이거는 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웬만한 기술이나 뭐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독립기술 이민에서도 두 가지 또 스트리밍으로 나뉘는데, 이제 하나는 호주 이민성에서 주는 거, 또 하나는 호주 각 주정부에서 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그 멜번에 있는 빅토리아 주는 얼마나 이것도 경쟁이 심하겠습니까? 모두가 대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 주랑 그 멜번이 속한 빅토리아 주,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현재 있는 이제 그 브리즈번, 골드코스트가 속해 있는 퀸즐랜드, 이 탑 3 주는 엄청 어려워요, 받기가. 왜냐면 누가 거기 살고 싶어 하거든.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속해 있던 그 빅토리아 주는 요 독립기술 이민의 주정부 후원을 감에 있어서 경력이 당시에 3년 이상이 요구가 됐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회계연도에 따라. 근데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워낙 빅토리아에 사람이 많았고, 그 자동차 학교에 자동차 학교 숫자도 워낙 많아요, 그 주 자체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졸업한 유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얘네들을 자꾸 다른 주로 보내려고 빅토리아가 굉장히 까다로운 주정부 후원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술 심사를 할 때부터,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전 영어 점수가 이미 남들보다 조금 우월한 선에 속해 있었고,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수를 활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제일 컸어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수 있는 점수, 예를 들면 뭐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편도 적은 편도 아니었고, 딱 그 최대점을 받을 수 있는 적정선이었고,
그 자동차 학교 2년제를 호주에서 전문대를 나왔지만 그 기술 이민 표에는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 학력으로 이제 점수를 클레임을 걸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학사와 버금가는 그 점수를 클레임을 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졸업한 이제 학우들 혹은 일하는 동료들보다는 앞서 나갔던 거지, 점수가. 5점의 가산점을 더 받는다는 게 그 5점, 10점 사이에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거든요. 그리고 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 지원자들이. 근데 그 중에 5점이라는 건 진짜 큰 점수여가지고 저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점수를 나는 활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고용주 후원은 다른 주에 가서도 나를 고용해서 스폰을 주고 싶은 고용주는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변수가 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쪽은 좀 더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니까 빅토리아에서 받을 수 없다면 나 빅토리아를 나가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멜번의 도요타에서 기술 심사를 하자마자 그게 한 1년 한 2개월 정도가 걸렸거든요. 근데 하자마자 그 좋은 동료들과 뭐 일하는 급여 조건 뭐 이런 환경을 뒤로 하고 Happy birthday, dear one. Happy birthday to you. 나오게 돼요. 네, 당시에 나오게 된 것도 여전히 기억나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학교 선배 네이버 쪽지를 받고 찾아갔었고 이제 그러면서 매니저와의 인연이 맺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 매니저를 이제 찾아갔지. 근데 매니저가 저를 이제 고용주 후원을 해주고자 했어요. 워낙 그 매니저랑 저랑 진짜 죽이 잘 맞았고 뭐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있었지만 워낙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진짜 티키타카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고용주 후원을 이제 해줄 테니까 스폰을 들어가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나누던 상태였는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지역 이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오피스를 찾아가죠. 그래서 토니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토니 이러면서 앉았어. 잠깐만 앉아. 한 15분만 앉아서 얘기를 하자. 이러면서 제가 그때 진짜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 주제와 대화를 꺼낸다는 게 뭔가 상대가 오퍼를 해줬는데 이걸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사실 그 길이 영주권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데 내가 뭔가 확신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어려웠거든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나눈 영어 대화 중에서 아마 제일 어려웠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대는 당연히 근데 걱정하지. 너 그럼 그렇게 하면은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거 확실해? 왜냐면 고용주 후원이라는 거는 고용주가 말 그대로 뒤에서 그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외지간에서는 나와요. 이게 정말 뭐 중간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뭐 고용주가 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소위 이렇게 어그러지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게 거의 이거는 좀 안전빵 개념이고 이 독립기술 이민은 당시 내가 이제 경쟁하는 지원자들 그리고 그 지원자들의 점수 뭐 주정부마다 가진 조건 이런 게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그래도 너는 괜찮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진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진짜 확실했던 마인드 중에 하나는 내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나마저 그 노력을 모른 척하고 나 몰라라 무시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진짜 열심히 다 누구나 열심히는 해요.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열심히 기술 심사도 했고 영어 점수 특히 영어 점수를 이치 79를 받기까지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좀 안 쓰고 고용주 후원을 가자. 고용주 후원의 참고로 영어 점수 기준은 이치 6이에요.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건 이치 8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다 그랬어요. 제가 진짜 두려웠는데 일단은 가보겠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를 모두 토니에게 전달을 했고 토니도 저랑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니가 무섭지만 이 정도 마인드라면 얘는 어디 주에 가서도 고용주를 찾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토니가 나는 오늘 정말 소중한 직원을 한 명 잃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친구를 한 명 얻은 기분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에 또 힘을 얻고 근데 또 토니가 당시에 또 도와줘요, 저를.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멜번 도요타
그 지사가 다른 주에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 워낙 그 큰 기업이 관할하는 브랜치여가지고 제가 당시에 어디를 먼저 이제 갔었냐면 사실은 제가 시드니를 먼저 갔어요. 시드니가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제가 도요타 트랜스퍼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지사를 옮겨주는 거예요. 멜번 지사에서 뭐 다른 어디 지사로 옮겨주는 거고 도요타 이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그룹도 똑같아. 회사도 똑같은데 이제 지사 위치만 바뀌는 걸로 발령을 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토니가 그걸 또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뭐 인터뷰도 보고 뭐 추천서도 써주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당시에 그 시드니 도시의 한복판으로 가진 않았고 그 시드니 시티에서 한 3-40분 떨어져 있는 위로 한참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맨리 비치라고 좀 유명한 비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DY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요타에 제가 발령이 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완전 다 잘 되지. 일사천리로 뭐 일도 진행돼. 뭐 가서 일도 딱히 구할 필요도 없어. 가자마자 시작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그 주정부 조건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쨌든 빅토리아보단 쉬웠어요. 막 3년 뭐 5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고 현재 뭐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그 뉴사우스웨일즈에 뭐 3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뭐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는 조건이었는데 저는 가서 일만 시작하면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거의 다 모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갔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크리스마스 그 딱 연말 연초에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송별회를 이제 엄청 이제 재밌고 성대하게 하고 가요. 그 이제 DY 브랜치로 가서 연말에는 다 이제 매니저들이 휴가를 또 가고 새해에는 쉬니까 제가 그 전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거의 연말이었어. 완전 연말. 가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유니폼 받고 뭐 워크숍 소개받고 뭐 컨트롤러가 얘는 누구다 쟤는 누구다 이러면서 막 동료도 소개해주고 그래 그럼 이제 1월 1일 새고 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워크숍을 갔다 왔죠. 갔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 누구다 유니폼을 딱 받아오던 그날이었어요. 유니폼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 유니폼 좀 다르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막 집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막 문자가 엄청 오는 거야.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막 핸드폰이 막 보니까 뭐가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뉴사우스웨일즈의 그 주정부 후원 조건이 제가 그리고 어플라이 하려고 했던 그 비자 스트림의 조건이 3년 경력이 갑자기 추가된 거야. 진짜 하루아침에 갑자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모터 메카닉이 경력이 3년이 추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지역 이동을 했으나 안 해도 상관없었을 그런 똑같은 시나리오가 또 발생한 거야. 그러면 차라리 멜번이 낫지. 왜냐면 거기는 이미 뭐 동료들 다 알고 살던 집 가면 되고 뭐 친구들도 이미 있고 한데 시드니를 나는 왔는데 뭐야 3년이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연도에 또 크리스마스 새해 이때가 또 숙소가 좀 비쌉니까? 제가 그때 임시 숙소에 머물렀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특히나 거기 또 바닷가여가지고 더 비싸요. 근데 어떻게 거기를 이제 뭐 한 3, 4일을 연장을 일단은 하고 엄청난 고민에 또 빠지게 돼요. 멜번으로 다시 돌아갈까? 3년을 채울 자신은 없어. 3년을 차라리 채울 바에는 토니한테 가서 부탁을 하는 게 낫겠지. 그러면 시드니는 일단 제외를 해. 뭐 어쩌다 보니까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되고 근데 멜번에 가면은 스폰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다른 주의 조건은 어떻지 하면서 이제 다른 주를 찾아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진짜 갑자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그 3, 4일 숙소 연장하고 나서 한숨을 못 잤어요. 진짜. 아주 생각나. 남들 막 카운트다운하고 막 새해고 어쩌고 막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그 천장만 기억나. 그 호텔의 천장만 기억나요. 제가 하도 천장을 보면서 어떡하지 고민해가지고. 근데 그 고민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뭐 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떡해. 뭐 이민성에 전화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토니한테도 막 전화 오고 그랬었거든요. 토니가 어떡할 거냐 뭐 이따 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자라 뭐 이러면서 아니다 좀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데를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단은 온라인으로 다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퀸즐랜드가 뭐 물론 멜번 시드니를 제외하고 제가 호주에서 가본 데가 퀸즐랜드에 있는 도시밖에 없었어요. 당시 제가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케언즈까지는 여행을 갔다 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다른 주는 제가 가본 데가 없었어. 다른 뭐 퍼스, 뭐 저기 캔버라, 타스메니아 이런 데는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어서 아예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근데 그 중에 제일 조금 익숙까지는 아니지만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아는 데가 퀸즐랜드 주였고, 그래서 제가 퀸즐랜드 주를 워크샵을 검색을 해가지고 일단 다 넣어요. 1번, 만약에 페이지가 1번부터 막 15번이지? 그럼 다 눌러. 다 눌러, 그냥. 일단 다 눌렀죠. 그리고 이제 임시 숙소는 방을 빼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다 눌러놓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를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 빨리 최대한 답을 달아. 그럼 나는 비행기 타고 가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당시에 근데 다행히도 그게 또 답이 또 왔어. 답이 온 데가 몇 군데가 감사히도 있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퀸즐랜드 저기 위에 약간 락햄튼? 지금 저기 위에 있는 데서 한 2군데가 인터뷰가 잡혔었고 뭐 골드코스트 하나 뭐 어디 몇 개 이렇게 썼는데 제가 당시에 근데 브리즈번을 제외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브리즈번에 갔을 때 혹여나 퀸즐랜드 주에서 또 조건이 시드니처럼 바뀌어서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까봐 저는 그때는 이제 더 이동할 자신이 없어서 그러면 아싸리 지방으로 가자가 됐던 거예요. 지방으로 가면은 또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스트림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어쨌든 기회를 더 들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퀸즐랜드는 지방으로 가야겠다 선택을 해서 브리즈번은 제외한 모든 도시에 어플라이 했는데 그때 인터뷰가 제일 많이 잡힌 지역이 선샤인 코스트였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법이 그렇게 내가 딱 도착한 날 바뀌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생각해보면 시드니보다는 내가 다른 곳에 가서 뭐 배울 게 더 많았나? 이건 정말 하늘에 뭔가 뜻이 있나? 이제 이런 지금 다니는 사실 직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면접이 잡혔던 곳은 또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여기 또 다른 스토리가 또 나오는데 이 다음 스토리는 제가 다음번 아마 시즌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예정이라서 다음 시즌에 또 차차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동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열이 오르면서도 막 업다운이 이렇게 막 심하게 될 정도로 진짜 뭔가 격변의 시기였어 그때는. 시드니 저랑 좀 잘 안 맞나 봐요. 어쨌든 애증의 지역이동 스토리였습니다.